자, 여러분, 앞에서 그 고유 변형률 1, 2, 3 강좌에서 고유 변형률법을 이용한 용접 변형 또는 용접 어, 잔류 응력 해석에 관한 방법들을 갖다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유 변형률 값을 어떻게 산출해 내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이 고유 변형률 값만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등가 하중법이나 등가 열 변형률법을 적용을 해서 잔류응력과 잔류 변형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유 변형률 산정 방법 1에서는 이 구속 조건에 따라서 고유 변형률들이 어떤 값들을 갖는가 모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요 아래 참고 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일본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유 변형률 산정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그 1차원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개념을 구속도와 고유 변형률 값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1차원 구속 모델은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강체 벽에 대해서 어떤 봉제가 여기에 그 변화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속의 정도, 즉 강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이 K 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그런 값이 될 것이고, 이 K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K 스타 값이 작아짐에 따라서, 즉 K 스타 값이 0이 된다는 뜻은 이게 자유 그 팽창 자유 수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 상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스프링 상수의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F는 K 스타, 여기서 K 뭐 요 우측의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L에 해당되죠. 요 움직이는 값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치 요 봉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요 F에 해당되는 것이 이 봉에 가해지는 시그마와 단면적 A가 되겠죠. 예, 이게 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봉제의 K 값은 K 곱하기 요 봉제의 델타 L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 항은 우리가 그 후쿠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 오른쪽은 K 곱하기 L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L분의 델타 L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변형률이 되죠. 그래서 양쪽의 변형률을 제거하게 되면 이 등식을 통해서 K는 2A 단면적입니다. 오버 L.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제의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적 나누기 봉제의 길이 L,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제의 등가 그 스프링 개수 K 값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구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구속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베타 값으로다가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 베타가 1이라는 얘기는 이 K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죠. 작다고 볼 수도 있고, K 스타 값이 무지무지하게 큰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큰 경우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 구속입니다. 강체 구속이 됩니다. 강체 구속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베타 값이 1이고,
델타가 제로라는 뜻은 이거는 그 구속이 없음, 그 자유단이라는 형태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값에 따라서 0에서부터 1로 그 증가함에 따라서 구속의 정도는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고유 변형률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잘 봐왔던 모델이죠. 항복 응력 값이 온도에 따라서 그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설명하기에 가장 유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이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 베타 값이 이럴 때 강체 구속일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이 그 응력 값은 압축 응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그 열응력 열변형 강좌에서 제가 고스란히 동일한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 강좌들을 다시 이해하고 여기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항복점 이상 온도가 가열되었을 때 이때부터 소성 변형률이 발생을 하게 되죠. 소성 변형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성 변형률에 의해서 이제 압축 소성 변형률이 이때 생기는데 다시 온도가 내려갈 때 다시 냉각이 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만한 잔류응력이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소성 변형률을 갖다가 우리가 고유 변형률. 왜냐하면 이 온도가 원위치 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증가했다가 제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유 변형률은 남아있는 소성 변형률이 고유 변형률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T1 온도점이 이제 그 앞선 제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TY 항복점에 도달하는 그 온도 증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온도가 증가를 해서 요 온도까지 갔을 때는 되돌아오게 되면은 잔류력이 최대로 되는 상태. 이때 늘어난 소성 변형률은 요 구간 동안의 열 팽창량에 해당이 되겠죠. 델타 T, 즉 T2 마이너스 T1 곱하기 알파에 해당되는 만큼이 소성 변형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경우는 어떤가? 자, 이 그 이상 가열했다 냉각하는 경우에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인장 소성 변형률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축 소성률이 발생하지만 그것에 동일한 폭만큼의 인장 소성 변형률에 의해서 이때 남는 것도 역시 요 T2-T1에 해당되는 요 값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성 변형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더 이상의 온도를 가열했다 냉각하더라도 소성 변형률은 이 값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자료에서 요 개념을 소성 변형률이 얼마나 남게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T1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요게 T2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T1까지 가열되는 동안에는 소성 변형률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는 단성 변형률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이 T1에 도달한 이후부터 소성 변형률, 즉 압축 소성 변형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 다시 턴했다 그러면은 요게 시점의 온도에 대해서 와서 요만큼의 소성 변형률, 요만큼 요 온도 차이가 델타 T라 그랬을 때 알파 곱하기 델타 T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성 변형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도가 증가해서 요 T2까지 갔을 때가 요 T2까지 갔을 때인데 이때 생긴 것이 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것이 이제 임계 소성 변형률 또는 임계 고유 변형률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상 가열을 했을 때도 결국은 이런 관계를 따른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소송 변형률이 증가했지만 이건 압축이고 다시 이 그 탄성 변형률 구간 동안에는 소송 변형률은 그 변함이 없죠. 그래서 다시 인장에 의해서 이만큼 회복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변형률 이상의 그 큰 값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온도 이력에 따르는 최종 잔류하게 되는 소송 변형률 또는 고유 변형률 값의 거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그 발생하는 원리를 갖다 설명을 드렸고 이때 그러면 그 값이 여기서 T1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베타 값이 아래에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도 개념. 구속도가 1인 경우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경우가 1인 경우가 이 앞에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T2x는 2배 곱하기 T1x입니다. 이때 이제 0도부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지금 최고 도달 온도가 이거 최고 도달 온도예요. 최고 도달 온도가 T1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탄성 범위 내에서만 오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유 변형, 즉 소송 변형률은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T1과 T2 사이까지 이 사이에까지 가열됐다 냉각되는 경우에서는 요게 탄성 열 변형률 이 최대값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 값을 빼는 거예요. 요 값을.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값은 사실 요 사이에 Tmax에 해당돼. Tmax가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요 델타 T만큼, 여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델타 T만큼의 요 해당되는 변형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여기서 얘기한 이제 임계 온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임계 온도 이상에 있어서는 이 값이 그대로, 그러니까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온도로 가열됐다 냉각됐다 하더라도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최고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관계식을 돌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도만 알면 최고 도달 온도에 따르는 그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타 값이 바뀌었을 때는 이 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를 또 소개시켜 드리면은, 자, 이 베타 값이 0.7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 값이 0.7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K 스타 값이 2.3K 봉의 스프링 가스의 2.3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구속도가 완전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 여기에 반력과 여기에 팽창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는 늘어나죠. 더 늘어날 여지가 있죠. 이 얘기인즉슨 응력을 일으키는 응력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여기에 소프트한 면 때문에 서서히 압축 응력이 형성이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것이 0.7일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베타가 1일 때 비해서 이렇게 누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게 되면은 T1과 T2가 각각 증가하게 되죠. T1과 T2가 증가하게 된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그 증가된 개념만큼의 비율이 이런 이 T1이 베타1이 1 이하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T1이 증가하는 요 관계식으로다가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경우에서도 지금 이 그림이 여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가 이런 0.7인 경우 이렇게 돼서 T1, T2가 T1 이건 여기 맞고요. T2가 각각 기존의 T1 오리지널, 이게 베타 이퀄 1일
경우에 구속도가 이를 경우에 이게 T1, T2였었는데 베타가 0.7일 경우에는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이 베타 값이 낮아짐에 따라서는 온도가 더 올라갔을 때에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200도 이상이면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기가 소프트해지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도 이상은 올라가줘야 소송 변형률이 생긴다.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속도에 따라서 이 도표에서 응력 변화 또는 소송 변형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개념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고 도달 온도와 어떤 봉제의 최고 도달 온도와 구속도를 알면은 이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구속도와 고유 변형률의 선도를 그리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x 방향으로의 구속도가 여기에 베타 x로다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체일 때가 베타 x 이퀄 1일 때죠. 이게 이제 강체일 때요. 그러면 이게 T1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가 T2가 됩니다. 그렇죠? T1서부터 T2 구간 동안에는 그 최고 도달 온도가 그 사이일 때는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송 변형률이 생겨요. 자, 그리고 베타가 0.4일 경우에는 T1과 T2가 각각 증가를 한다 그랬죠. 사실은 T1의 나누기 0.4에 해당되는 값으로다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x 값이 0.2로 많이 소프트하죠. 이때의 T1 값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T2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도, 이게 200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5배가 되죠. 베타분의 T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00도, 여기는 1000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쭉 가게 돼서 이것이 0.13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13일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700도 이상이 돼야 그나마 여기에 해당되는 소송 변형률, 즉 고유 변형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최고 도달 온도가 어디냐, 그리고 이 구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소송 변형률, 즉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최고 도달 온도가 300도일 때, 이건 500도일 때 이런 식이게 되겠고, 이 부분이 베타 x 값입니다. 베타 x 값. 이 경우에 지금 현재 전제 조건이 y 방향, z 방향의 변형률을 구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 모델에 의한 1차원 해석의 1차원 모델에 의한 값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결국은 이 관계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관계식을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되겠고, 이것을 소송 변형률이 잔류하는 그 값을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어떤 최고 온도가 어디까지 도달했든 간에 강체의 경우는 여기에 머물게 돼요. 300도 이상. 이제 앞에서 여기 예를 들면 200도 이상이면은 다 같은 값이 되겠죠. 물론 이제 200도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구역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최소한 300도, 더군다나 이런 200이 사례에서 본다면 200도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어떤 도달 온도라 하더라도 강체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강체가 아니라
강체 구속이 아니라 구속도가 좀 낮아질 때, 좀 소프트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값은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도가 0.2일 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최고 도달 온도에 따라서 잔류하는 이니어런트 스트레인의 값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도를 알고 최고 도달 온도를 알면은 그나마 이 소송 변형률, 즉 고유 변형률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베타 x의 변화에 따르는 이 고유 변형률 선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이것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1차원 구성 모델을 3차원 구성 모델로 하게 되면은 모든 방향으로의 구속도를 고려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변수로 두고 y 방향 구속은 강체이고 z 방향 구속은 자유, 그러니까 구속을 하지 않을 때, 이때 x 방향 구속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고유 변형률의 값이 어떻게, 이 경우도 역시 최고 도달 온도와 구속도가 정해지면은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도이면서 구속을 0.2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차원 모델에 있어서는 요 경우 0.2 구속에 300도 도달 온도면 이때는 생기지 않았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y 방향으로 강체 구속을 함에 따라서 베타 방향의 이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 부분이 더 빨리 항복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축 응력 상태가 되는 것이죠. Z 방향은 구속도를 재료로 했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으로의 그런 팽창에 의한 소송 변형률이 생기게 되는데, 이 Y 방향 구속도가 크면 클수록 X 방향의 잔류 고유 변형률 값은 크게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구속도가 낮을 때, 구속도가 높을 때는 애시당초에 그 값이 동일하게 고유 변형률이 남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x 방향 구속도 강체이고 y 방향 구속도 강체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 요 값으로 다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3축 방향으로의 어떠한 구속도인가를 알기만 하면 이 고유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고유 변형률이 x 방향, y 방향으로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y 방향이 약간의 구속이 있고 z 방향은 구속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비드온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가정하고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y 방향의 구속을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베타 x 즉 x 방향의 구속에 따르는 최고 도달 온도에 따르는 이 고유 변형률 분포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든다 그러면, 이게 x 방향 구속도가 용접선 방향 구속도가 0.3일 경우에 최고 도달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00도 이하에서는 미미한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서 600도 이상 되게 되면은 매우 큰 값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리처 이상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큰 변화가 없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는 것은 이 경우에 재료의 무성치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여기서는 탄성 계수하고 항복점이 변화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직선이 아니라 그 크리티컬 템퍼리처 이후의 값이 어느 정도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용접선 길이 방향의 고유 변형률을 그 산출한 것이 되겠고, 여기서도 역시 구속도를 알고 최고 도달 온도를 안다면 이그 고유 변형률을 갖다가 알 수 있다 하는 관계입니다. 자, 같은 조건에 대해서 y 방향, 즉 용접선 폭 방향의 고유 변형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y 방향으로의 그 구속도는 0.01이기 때문에 상당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고유 변형률, 즉 소송 변형률이 생기질 않죠. 그래서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때 생기는데, 그때 그 더 높은 온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본다 그러면은 이 재료의 역학적 용융 온도를 750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750도의 역학적 용융 온도라는 것은 이 그 항복점하고 750도가 온도죠. 그래서 항복점과 탄성 계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거의 그 미미한 값으로다가 떨어지는 이 온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온도 이상 가게 되면 이제 소송 변형률이 아주 쉽게 생성이 되죠. 왜? 항복점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 소송 변형률 그 역학적 용융 온도 이상 가열됐던 부분들은 많이 될수록 이 그 구속도에 따르는 그 차이는 나타내지 않지만 고유 변형률 값은 온도에 따라서 심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유 변형률이 최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아울러 구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걸 갖다가 잘 나타내주는 도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서 구속도를 알고 최고 도달 온도를 알 수 있다면 고유 변형률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최고 도달 온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온도 분포 해석은 비교적 이 그 FM 해석으로 쉽습니다. 짧은 시간 계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최고 도달 온도를 위치에 따르는 최고 도달 온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베타 값, 즉 구속도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연구 결과로서 지금 여기 나타난 바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 변형률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플레인 스트레인 컨디션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캘큘레이션 도메인을 잡았을 때 이게 x 방향, 이게 y 방향, 이게 z 방향, z 방향 이렇게 했을 때 x 방향으로의 변형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변형률이 제로라고 가정한 경우에요. 그래서 보통 2차원 해석을 할 때 2차원 해석으로 각변형을 찾거나 또는 이 x 방향의 응력 분포 값을 구할 때 이런 평면 변형률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의 구속 조건은 이렇게 베타 x는 1이 되고 베타 y와 베타 z는 almost 제로가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평면 변형률 조건으로 우리가 FM 해석한 거와 비슷하다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드 용접의 경우에는 X 방향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특히 힛 인풋량에 따라서도, 즉 온도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은 0.01 정도로 이 논문에서는 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을 알게 된다면, 즉 구속도를 알게 되면은 고유 변형률을 알 수 있다 하는 부분. 근데 여기서 아울러서 이제 Tmax, 즉
그 최고 도달 온도도 물론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FEM 해석으로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구속도를 알면은 고유 변형률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구속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도에 따르는 고유 변형률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 문헌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참고 문헌 내용은 참고 문헌의 제목과 저널 이름은 설명에 남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